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0.82% 상승했었고요. 나스닥은 밤 사이에 4.35%나 급등했습니다. 우리는 0.66% 상승 출발 후 위아래 꼬리를 달며 0.38% 상승한 음봉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는 공시 물량 마지막인 본주 24만 9,247주, 우선주 7만 1,988주가 신청되었습니다. MSCI 반기 리뷰 있었고요. 미국 4월 CPI 발표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미중 관세 협상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4%대나 급등했었는데 시장은 월가에서는 긍정론과 신중론 두 가지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긍정론은 실질적인 무역 정상화 및 공급망 복원이 일어나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 흔들렸던 데이터, 지표, 증시 등이 모두 정상화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신중론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추가 관세를 대폭 축소한 것도 90일간 진행되는 휴전일 뿐 추가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라고 보는 시선이죠. 트럼프의 메시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오늘 오전에도 중국과 대화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누구랑 했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대화를 했어. 얘기했으니까 자꾸 묻지 마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회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로는 자, 기사 보면은 이렇게 미중 빅딜 시장은 3주 전에 워싱턴 IMF 지하 비밀회담에서 출발했다. 관세 합의 막전 막후라고 하면서 미중 재무장관 회동에서 물꼬를 먼저 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은 3주 전에 워싱턴 IMF 지하에서 비밀회담을 진행하면서 이미 물꼬를 텄고 따라서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이 공식적으로는 첫 대면 협상이었는데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파격적이었던 것은 아니 첫 대면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 정도로 성사시켜낼까 다들 의문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미 대화를 3주 전부터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시장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주식을 사라. 로켓처럼 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5월 8일에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나스닥이 무려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약가 인하로 알려진 지각 변동급 발표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3월 하락장에서는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제 3월 하락장 제법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이렇게 3월 하락장 때에는 자, 요때 옵션 만기일 전후에 요때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거다. 라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사실 트럼프는 외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4월 달에 추가로 급락을 하니까 급락하면서 이제 4월 하락장에서는 지금 주식 시장의 하락은 바이든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거라면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채금리가 튀어올랐죠. 자, 이렇게 10년물 차트를 보면은 4월 초에 튀어올랐습니다. 4월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주식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SNS에 언급하며 갑자기 4월 10일 돌연 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12%나 급등했었죠. 현재까지 모든 메시지들을 다 긍정적으로 내보내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술적인 흐름이나 수급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있죠. 미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기술적인 저항의 영역을 무시한 채 날렸고 특히 우리 증시는 수급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스닥을 따라 야간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갭 상승이 많이 출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4조 원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외국인은 아직도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6월물에서 기실현 포함 2천억대의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오늘 거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IRA 조기 종료를 추진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PNT, 에코프로 BM 등이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파생반에 늘 언급드리고 있는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중요 라인들 중에서 위로는 많이 못 갔고요. 예, 위로는 가다 말았고 볼벤만 탔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1차 지지 초입인 346.5에 근접한 346.55에서 방어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꼬리 달고 마감했네요. 오전에는 한 차례 흔들다가 다시 상승하는 듯 했으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2천억을 채 넘어서지 않는 등 제한적인 상승 수급에 의해 다시 눌렸죠. 자, 외국인은 2천억 이상 사지 않고 다시 눌렸습니다. 위아래 꼬리를 달며 하루 정도 위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장세를 연출하며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을 맞아 위클리 옵션은 올라갈 때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 내려갈 때 콜옵션 매수하는 형태가 뚜렷했고요. 오후 2시 이후로는 CPI를 대기하는 과정인지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거의 미약해지며 종가까지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때죠. 마지막에 이제 매수로 돌린 거 제외하고 이때 요 정도 시간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프리가 오늘 좀 많이 낮았는데요. 거의 하루를 건너뛰었을 정도로 사실상 수요일 위클리 옵션인가 오늘이 수요일인가 싶을 정도로 프리가 많이 떨어져 있긴 했었습니다. 수요일 한 점심때 정도 혹은 오후장에 이 정도 프리를 보일 정도로 오늘 많이 떨어져 있었고 최근 연속적인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큰 변동 위험이 많이 줄어 있는 것을 이제 옵션 시장이 반영한 상태로 보이며 이를 활용한 위클리 옵션 양매수 배팅이 3시 이후로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52.5 위클리 콜에서 3시 이후로 후반부에 양매수 배팅이 여기 거래가 터졌고 여기서 양매수를 누군가가 진행했고 미결 보면 거래 나왔죠. 그 다음에 342.5 풋에서 동시에 거래가 미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352.5 콜과 342.5 풋 조합으로 누군가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3시 이후에 단행했다. CPI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양매수는 이렇게 프리가 낮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변동이 작은 것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만했다. 아유 프리가 낮을만 했네. 변동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죽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반대로 예외적으로 조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큰 변동이 생긴다면 한 300% 움직일 걸 500% 보내고 100% 움직일 걸 200% 보내고 500% 움직일 걸 1000%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파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베팅이 오늘 양매수가 후반부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로또 베팅이죠. 로또 베팅. 안 될 확률이 높지만 되면 평소보다 크다. 이런 인식이니까. 차트상으로는 6월물 76.4는 뚫어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64 여기까지 그냥 직행한 거예요. 공간 열렸으면 여기서 이미 뚫어냈죠. 전일 뚫어내면서 그냥 공간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볼벤까지 볼벤이면 전고인데 이 전고까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7월부터 내려오는 요 흐름 자체는 바뀌게 됩니다. 연결선물로 보면은 연결선을 보면 여기 추세가 있죠. 7월 저 고점부터 지금 오늘 슬쩍 그 장중에 넘어갔었는데 종가로는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추세 여기 그 다음에 볼벤 전고 남아있고 이 전고 자리는 자 지난번에 24년 10월 9월 10월 때 제가 여기 이 장대음봉의 중간값을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하락이다. 하락세에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자리가 요쯤인데 지난번에도 다 그 자리에서 막혔어요. 자, 이 자리 하나가 넘보고 있죠. 그래서 그게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여기까지 공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모든 많은 보조 지표들이 고평가 과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고요. 또 지금 241 이평과 밑에서 올라오는 빗각 하나와 480 자리가 끼어 있는 형태의 저항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열린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상승으로 넘어가느냐. 물론 여기서는 변곡, 자 50% 변곡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똑같이라는 게 좀 부족하게 여기까지 가야 똑같죠. 그 다음에 618 변곡에서도 진행 중이죠. 변곡점은 가던 길을 더 가는 것도 변곡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무스하게 좀 멈춰있는 이렇게 멈춰있는 지표, 그 보조 지표들도 이제 과매수를 만들면서 쓱 멈춰있는 단계가 변곡이고요. 변곡은 꺾이는 것과 다시 가는 것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내려오는 것도 변곡이고요. 사실 이건 수학에서는 변곡이라고 하지 않은데 수학에서는 3차 그래프를 변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증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그 구간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공간을 단계적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결 선물 기준으로 여기 저항대를 살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도달한 거고요. 현재 보조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과매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 구간을 돌파하면 볼벤 상단인 전고점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6만 주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 신청은 공시 물량의 마지막인 본주 24만 9,247주와 우선주 7만 1,988주를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시된 추가 매입 3조 원의 규모는 다 매입을 완료했고요. 매입한 물량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공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각 등 어떻게 할 건지 좀 나오겠죠.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어제 57,000원을 강하게 돌파했었는데 다시 그 매물대를 리테스트하면서 종료했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 종가 57,000원으로 끝났네요. 이제 내일은 59,000원이냐 55,700으로 다시 향하느냐 그 싸움이 될 수 있겠네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82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직전 3월 중순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자 여기 매수했던 것을 상쇄하고 매도로 상쇄하고 그 다음에 매도 늘렸던 것과 3월 만기 때 롤오버했던 매도 물량까지 합쳐서 고려한다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아직도 1조 원가량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대량 매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대량 매수하는 척을 했다가 1,800억대 정도로 줄어들면서 끝났고 오늘도 사실상 매수한 게 아니죠. 282억은 작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1조 원가량 누적시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참 이 정도까지 왔는데 스위칭을 완성하지 못한 게 참 어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참 늦었다. 늦기도 했지만 많이 끌려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 미차익은 871억 매수가 나왔고요. 계속되는 상승에 약간의 매도세가 완화된 움직임입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주로 외국계 프로그램으로 잡히면서 현재 올해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40조 원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거 7월 12일부터 제 기준이 저기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40조 원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거의 진짜 다 이탈을 하는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량 매도를 한 거죠. 누적적으로 지금 5월 13일이니까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 동안 40조 원 매도는 굉장히 크죠.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1417.2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현재 야간 시장에서 추가 상승하면서 1423원까지도 회복했습니다. 이번 환율 하락에 외국인은 달러 선물 매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하며 다시 이 반등세, 제가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 수급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은 여기서 주도해서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없이 다시 이 반등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98억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라인을 깼습니다. 6.98% 하락한 17.86 마감하면서 4월 7일에 급등했던 상태에서 드디어 주요 이평 라인을 다 깼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단 최종 지지 라인이었던 전저점 17.52선이 남아있고요. 이 라인이 붕괴되면 시장은 작년 8월에 급락하면서 만들어진 고변동성 장세, 변동성 지수가 높은 장세, 자 여기 작년 8월에
올라서서 그 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직전, 종료되는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고변동성 장세를 탈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옵션이 위클리든 월물이든 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이런 변동성 배팅이 줄어들어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렇게 이탈되었던 라인을 돌파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휩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이제는 나타나면 거기에 맞게 풀어가야겠죠. 미리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게 나타나면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CPI 발표 이후 나스닥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20분 뒤 이게 올라간 시점에서는 CPI 발표가 됐겠네요. 미중 협상으로 인해 기술적 저항을 이겨내는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유지될지 공간을 더 열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면 밑으로 꺾이는지 이제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4월 CPI는 이제 연간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4%를 전망하고 있고요. 월간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마이너스 0.1에서 0.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연간 기존 2.8이었는데 2.8%를 전망하고 있고요. 월간은 기존 0.1이었는데 0.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마켓메이커가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일단 그거를 보고 나서 내일 장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와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